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여러분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경제대국이라 불리는 일본에 사는 여성들이 지금 한국으로 오기 위해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 결혼정보업체들의 한국 남성 매칭 서비스 대기자가 무려 2만 명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이상적인 한국 남자들의 모습이 실제로도 그럴까? 궁금해하던 일본 여성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한 후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뒤처진 일본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그들의 솔직한 고백.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일본 여성이 보내온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사키입니다. 도쿄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대기업에서 금융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엘리트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대학생 시절 한국 드라마를 자주 봤어요. 세련된 한국 남자들이 여주인공을 위해 낭만적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멋진 아파트에서 살며 회사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도쿄 시내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월세만 150만 원이 나갑니다. 관리비 20만 원이 추가되고 겨울엔 난방비가 40만 원까지 치솟아요. 일본 주택은 단열이 형편없어서 항상 춥습니다. 일본 직장인 평균 연봉이 3,200만 원인데 세금을 떼고 나면 월 실수령액이 고작 220만 원입니다. 이걸로 생활비를 감당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매일 야근을 해도 수당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서비스 잔업이라 해서 무급 야근이 당연시되죠. 주말 근무도 기본입니다. 지난달 부모님이 운영하던 가게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코로나19의 여파로 3천만 엔 약 3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일본 문화상 그 빚은 제게 넘어왔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소식이 돌고 있었고 동료들이 하나둘 해고되는 모습을 봤어요. 나는 정말 일본에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국의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서울 원룸 월세는 50만 원, 난방비는 5만 원, 편의점 도시락은 4,500원. 그리고 한국 직장인들은 야근 수당도 받고 연봉 인상률도 일본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혹시 일본보다 나은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대학 시절에 동경했던 그 한국, 정말 제가 꿈꿨던 그런 나라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또 한 번의 무급 야근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집에 도착했죠. 방은 차가웠어요. 난방비가 무서워 히터를 최소로만 틀어놓았거든요. 혹시 일본보다 나은 나라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뒤적이다 한국 취업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어 가능한 직장인 구인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채용 공고를 보니 일본보다 높은 초봉 350만 원을 보장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게다가 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야근 수당도 지급한다고 했어요. 한국 대기업은 설날과 추석에 보너스를 지급하고 회사에서 기숙사나 주택 보조금도 제공했습니다. 한국은 연장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일본에서는 서비스 잔업이 당연시되죠. 한국 대기업의 휴가 복지도 놀라웠어요. 일본은 연차 사용률이 50% 미만인 반면 한국은 휴가가 보장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까지 지급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면서도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고 집값은 치솟는데 정부는 뾰족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었죠. 며칠 후 한국 취업 박람회, 이번 주 토요일 도쿄 국제포럼에서 개최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봐야겠어.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회사 일정을 포기하고 박람회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한국 취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력서를 영어와 한국어로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기초회화도 공부했어요. 금요일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까?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어딘가 편안해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한국 취업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백화그룹 부스에서 김현철 고문님을 만났어요. 60대 한국인 신사분으로 젊었을 때 일본에서 공부하셨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분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어요. 화상 면접에 합격한 후 최종 면접을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기내에서 박상철 선생님이라는 60대 한국 남성분을 만났어요. 40년간 무역업에 종사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은 기회의 나라예요. 저희 세대는 전쟁 후 가난했지만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첫 번째 문화 충격을 느꼈습니다. 일본 공항과 달리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데 열차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나이 지긋한 지배인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배고프냐고 물으시며 한국 전통죽을 직접 준비해 주셨어요. 객실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온돌 바닥의 따스함에 감동했어요. 지배인님이 전화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키 씨, 방은 마음에 드시나요? 한국은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답니다. 다음날 백화그룹 본사에서 최종 면접이 있었습니다. 면접관 중 연로하신 임원분이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어요. 면접 후 백도윤 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일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 결과를 알려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을 한국의 어르신들에게서 느꼈어요. 면접 다음날 백화그룹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2주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첫 출근날 금융전략팀에 배치되었습니다. 백도윤 이사님이 다가왔어요. 사키 씨, 앞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될 겁니다. 백도윤 이사님은 50대 초반으로 일본 남자들과는 다른 당당함과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감이 있었어요. 회의에서 일본 금융시장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임원의 복잡한 금융 용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백도윤 이사님이 통역해 주셨어요. 회의 후 그가 제안하셨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매일 아침 업무 시작 전에 30분씩 한국어 레슨을 해드릴게요. 회식에서 백도윤 이사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님은 우리 회사의 전설이에요. 20년 넘게 회사를 위해 헌신하셨죠. 가정에도 충실하신 분이에요. 백도윤 이사님은 회식 내내 저에게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넓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부드러운 리더십에 점점 매력을 느꼈습니다. 대화 중에 그의 결혼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한국어 레슨을 진행하며 그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의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백도윤 이사님에 대한 감정도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멘토이자 존경하는 상사였지만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란 걸 알면서도 그 온화한 미소와 지혜로운 조언에 끌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석 달째, 한국 기업의 빠른 업무 속도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팀장님이 당일 마감 보고서를 요청했을 때 밤 10시까지 남아 완성했어요. 백도윤 이사님이 솔직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업무 스타일이 다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의 조언은 직설적이었지만 그 속에 진정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일본 상사들은 문제를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백도윤 이사님은 명확하게 문제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시간이 곧 경쟁력이에요. 일본이 꼼꼼함을 중시한다면 한국은 속도와 혁신을 중시합니다. 한국 회사에서는 젊은 직원들의 의견도 존중했어요. 일본에서는 나이와 경력에 따른 계층이 분명했지만 한국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라면 누구의 것이든 수용했습니다. 중요한 미팅에서 실수를 했을 때 백도윤 이사님은 저를 정직하게 질책하면서도 존중해 주셨어요. 일본 상사와는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금융 용어를 공부했어요. 업무 시간 이후에도 직원을 위해 시간을 내는 그런 상사는 일본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복지 제도도 놀라웠어요. 식대와 교통비 지원, 야근 수당, 자유로운 연차 휴가 사용까지 일본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백도윤 이사님의 지도 아래 일본 시장과 한국의 전략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30대 초반 여성이 중요한 업무를 맡는 것은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모든 업무가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일본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백도윤 이사님과 대화하며 한국과 일본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를 이해했어요.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본은 전통과 안정을 중시하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제 월급이 일본보다 1.5배나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너스도 훨씬 많았어요. 일본 친구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 업무 환경도 역동적이고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점점 더 많은 일본 친구들이 한국 취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생활이 안정되어 갈 무렵 일본에 남아있는 가족과의 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사키야, 빚 독촉이 심해지고 있어. 네가 일본으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해.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사실 나도 젊었을 때 한국에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단다. 전쟁 전 내가 20살 때였어. 하지만 가족들이 반대해서 헤어졌어. 지금도 후회가 되는구나. 사키야, 너는 내 길을 가렴. 일주일 후 회사 로비에서 일본 동료 타케다 요스케를 만났습니다. 사키, 널 만나러 왔어. 점심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스케는 제가 떠난 후 회사가 더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너처럼 다른 기회를 찾고 있어. 일본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어? 지금은 돌아갈 수 없어요. 여기서 시작한 일이 있고 이제야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요스케가 실제 방문 목적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나도 한국 취업을 고려하고 있어. 네가 보내준 메일을 읽고 용기를 냈지. 여기서 면접도 몇 개 보기로 했어. 그날 저녁 요스케와 서울 시내를 걸으며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감탄했어요. 일본은 겉으로는 발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점점 침체되고 있는데 여기는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한 달 후 요스케도 한국 IT 기업에 취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사키야,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네가 보내준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고 있단다. 내 인생을 살아라. 백도윤 이사님은 일본인 전문가를 더 채용하자는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일본의 다른 친구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건 어때? 한국 생활 1년째 백화그룹의 일본 시장 확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백도윤 이사님에 대한 감정도 커지고 있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모두가 떠난 후 그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이사님을 그저 상사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사님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백도윤 이사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키 씨, 당신의 진심에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멘토로서 그리고 상사로서만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눈물이 흘렀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가 저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밤늦게까지 천천히 걸었어요.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백도윤 이사님에 대한 감정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 갔어요. 일주일 후 새로운 프로젝트 팀이 결성되었습니다. 팀 리더 강태준 부장님은 40대 초반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했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강태준 부장님과 자주 일하게 되었고 그의 리더십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는 제 의견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가 물었습니다. 일본 남자들과 한국 남자들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남자들이 훨씬 직설적이고 자신감이 넘쳐요. 일본 남자들은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고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말 등산에서 강태준 부장님이 고백했어요. 사키 씨의 열정과 지혜에 많이 감명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끌리게 되었어요. 혹시 우리 관계를 업무 외적으로도 발전시켜 볼 생각이 있으신지?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함께 더 알아가고 싶어요. 우리는 업무 외 시간에도 자주 만나게 되었고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저는 팀장으로 강태준 부장님은 이사로 승진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변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했습니다. 사키,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결혼해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그날 밤 생각했어요. 일본에서라면 결코 만날 수 없었을 이런 당당하고 다정한 사람.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강태준과의 약혼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놀라운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해 강태준을 만난 후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키야, 강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일본 남자들과는 확실히 다르네. 자상하면서도 당당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것 같아. 약혼 소식은 일본 친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취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도윤 이사님의 제안으로 저는 백화그룹의 일본인 인재 채용 프로그램 책임자가 되었어요. 첫 해에만 30명의 일본인 인재를 채용했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제 이야기는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성공한 여자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으로도 출간되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할머니를 한국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인사동의 전통 다시를 방문하길 원하셨어요. 놀랍게도 할머니가 기억하시던 그 자리에 여전히 다실이 있었습니다. 사키야, 내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만난 그 사람도 이렇게 차를 마셨단다. 한국의 전통 다도는 일본의 것과 달라.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지. 결혼식 날 한국과 일본의 전통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예식을 올렸습니다. 백도윤 이사님도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사키 씨가 처음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저는 그저 유능한 직원 한 명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일본에서 온 친구들이 저희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은 한국 생활의 편리함과 활기찬 분위기에 놀라워했어요. 사키, 너의 한국 생활을 보니 우리도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 요스케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발코니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강태준에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절망적이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행복이 믿기지 않아요. 강태준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한국으로 온 것은 운명이었어요. 맞아요, 이건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고 그 결과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건 도망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일본 도쿄대 출신 금융 애널리스트 사키의 놀라운 인생 역전 스토리를 들어보셨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기회, 따뜻한 온돌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든든한 한국 남자와의 사랑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외 취업 성공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죠. 일본의 침체된 경제와 낮은 임금, 비효율적인 업무 문화를 벗어나 한국에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찾은 사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일본 청년들이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죠. 한국의 따뜻한 온돌 문화, 빠른 인터넷, 효율적인 대중교통, 안전한 거리.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을 통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특히 한국의 멋진 아저씨들. 여러분은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일본 남자들은 비교도 안 된다는 사실, 사키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 DJ 소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